자, 이번 시간에는 오음의 법칙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항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었죠. 그죠? 그 저항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 이제 오음의 법칙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학생 시절에 그 과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을 거예요. V는 IR이다. R은 I분의 V다. I는 R분의 V.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이 상당히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걸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요. 자, 이렇게 이 원을 이렇게 3개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값을 써주냐면은, 자, 위에다 V를 써주고요. 아래에다가는 R을 써주고요. 그리고 I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은, 자, V는 전압이죠, V. 예. V는 저항 곱하기 전류. V는 IR. 이렇게. V는 IR.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항을 알고 있어요, 저항. 그럼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이다. 전류분의 전압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전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다.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암기하시면 편하고요. 뭐 가장 좋은 것은 딱 이거예요. 딱 하나만 암기하시면 돼요. 뭐예요? V는 IR.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이 나머지 식들은 뭐 할 수 있어요? 다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는 IR.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이 나머지 공식들은 변형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죠? 그다음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단위는 옴이고요. 그리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볼트.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오음의 법칙 상당히 중요한 그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자, G라고 나와 있죠? G. 자, 우리 저항의 기호가 뭐였어요? 저항의 기호는 R이죠, R. 그쵸? 그럼 여기 대문자 G는 뭐냐? 바로 저항의 역수. 저항의 역수인 뭐다? 컨덕턴스를 뜻하는 겁니다. 컨덕턴스. 저항의 역수예요. 역수. 그러니까 역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역수는 서로 반대인 개념.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컨덕턴스의 그 단위가 뭐냐? 자, 우리 저항의 단위가 이것처럼 옴이죠, 옴. 그런데 컨덕턴스의 단위는 이 옴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 지금 역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요. 네? 뒤집어져요. 그럼 여기서 이 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요. OHM이에요. 이게 옴이에요, 옴. 근데 지금 컨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저항의 역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스펠링을 거꾸로 써요, 거꾸로. 거꾸로 쓰면 뭐가 돼요? M, H, O가 되겠죠. 이거를 거꾸로 쓰면 스펠링을 그럼 뭐예요? 모.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는 거예요? 이거를 모라고 있습니다. 모. 이건 옴이죠, 옴. 저항의 단위는 옴이에요. 그런데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다? 모. 예, 모라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옴의 마이너스 1승. 이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역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A의 마이너스 1승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A분의 1인 것처럼, 그렇죠? 마이너스 1승을 붙이면 이것이 바로 역수를 뜻하는 거죠. 역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위를. 자, 그래서 또 식을 또 어떻게 또 파생을 시킬 수 있냐면, 자, I는 GV다. 왜 우리 I는, 자, 보세요. 식을 이제 우리가 다 파생시킬 수가 있어요. 자, I는 R분의 V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R분의 V. 그런데 여기서 이 컨덕턴스 G라고 하는 거는 R분의 1이잖아요. 서로 역수관계라고 있다고 했으니까 역수관계. 그래서 요 R분의 1을 자, 컨덕턴스로 바꿔주면 이게 이제 GV가 된다는 거예요. GV. 그죠? R분의 1이 G니까.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아요. 자, R은 I분의 V라고 했죠. 그쵸? 근데 컨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요 저항의 역수니까 이게 서로 바뀐다고요. 분모분자가 뒤바뀐다고요. 그래서 V분의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위는 모. 바뀌겠죠? 그 다음에 V는 IR이었는데
지금 컨덕턴스는 저항이 역수니까 요 R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G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식을 파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본적인 식은 V는 IR. 여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V는 IR. 자, 그 다음 두 번째 참고사항에 보시면 이제 단자 전압이 있고요. 자, 전압 강화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회로를 보실게요. 자, 여기 전압. 자, 이제 우리가 기전력이라고도 얘기하죠. 그죠? 예. 전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I라는 전류가 흘러요. 그 다음 여기에 저항 R, 스몰 r과 라지 R 이렇게 자, 두 개의 저항이 자, 직렬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자, V. 자, V라고 하는 이 전압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라지 R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전압.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기전력이 100V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V가 인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만약에 여기에는 40V가 인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하, 이것도 일종의 부하니까 그죠? 저항. 그럼 여기에는 지금 몇 볼트가 인가가 되겠냐? 지금 100V가 인가됐는데 지금 이 저항에 40V가 인가됐어요. 그렇죠? 걸린단 말이에요.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60V는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래요? V는 IR에서 저항과 전압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서로 비례관계. 그죠?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 전류의 값은 어때요? 전류의 값은 일정해요. 이 회로에서는. 그죠? 전류의 값이 일정하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전압이 걸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여기에 100V가 인가가 됐는데 여기에 40V가 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50V 걸렸다?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절대로. 없다고요. 여기에 40V가 걸리면 이 저항에는 나머지 60V가 걸린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선에서 만약에 전압 강화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면 당연히 정확히 100V가 안 나오겠죠. 그죠? 전압 강화가 없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요 V. 자, V라고 하는 건 뭐예요? V라고 하는 거는 요 라지 R, 요 저항에 걸리는 자, 전압값인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스몰 r 플러스 라지 R 분의 R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저항분의 이 R에 걸리는 전압. 왜냐면 저항과 전압은 뭐 하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그래서 스몰 r 플러스 라지 R 분의 라지 R 곱하기 뭐가 된다? 기전력 2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을 해볼게요. 자,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만약에 지금 여기에 100V가 인가됐다고 할게요. 100V가 인가가 됐고 지금 이 저항값, 여기에 있는 이 저항값은 예를 들어서 4ohm이라고 할게요. 4ohm. 여기 4ohm이 걸렸고요. 4ohm. 여기는 저항값이 6ohm이라고 할게요. 6oh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6ohm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6ohm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자, 지금 이거는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얼마예요? 60V.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직관적으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겠죠. 숫자가 되게 지저분하면. 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전체 저항값은 4ohm과 6ohm을 합한 값. 그래서 4 플러스 6분의 지금 어디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고요? 6ohm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고요. 그러면 4 플러스 6분의 6 곱하기 기전력 100V.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나오겠죠? 60V라고. 이게 지금 이 공식인 겁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은 이 공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변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항값을 지금 알고 싶을 때 구한 거예요. 이 공식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것도. 자, 그다음에 이제 저항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저항. 그러니까 저항을 이제 접속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떠한 방법들이 있냐? 직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자, 병렬 연결이라는 게 있어요. 직렬과 병렬.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 우리가 저항의 접속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항.
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요? 이것을 직렬,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요. 그 병렬은 뭐냐? 병렬. 병렬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나란히 이렇게. 이것이 바로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네? 그래서 직렬 연결인 경우와 병렬 연결인 경우에 그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이. 그래서 먼저 그 직렬 접속부터 볼게요. 직렬 접속일 때. 자, 이 그림에 보시면은 자, 지금 요 R1과 R2라는 저항이 이렇게 지금 일렬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직렬 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렬 접속.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직렬 접속인 경우에는 뭐가 일정하냐면은 바로 전류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일정하다는 건 뭐냐? 이렇게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뭐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3A가 흐른다고 치면은 여기도 똑같이 3A가 흐른다고요. 이렇게 똑같아요. 전류가 일정해요. 직렬일 때는. 근데 뭐가 다르냐? 전압이 달라요. 전압. 그러니까 만약에 이 R1과 R2의 저항값이 같다라고 하면 저항값이 같으면 당연히 전압도 똑같겠죠. 그죠? 그런데 R2가 더 크다. 저항값이. R2가 더 크다라고 하면 V2가 V1보다 더 클 거라고요. 왜? 저항과 전압은 뭐 하기 때문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압이 분배가 돼요. 분배. 그러니까 저항이 얼마냐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로의 전류는 뭐다? 같다. 여기에서의 전류값이나 여기에서의 전류값이나 여기에서의 전류값은 다 동일하다고요. 전류는. 직렬일 때. 그죠? 동일해요.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V는 지금 V라는 지금 전압이 인가가 된 거예요. 그럼 V는 V1 플러스 V2다.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거는 R1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V2라고 하는 것은 R2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V1과 V2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V가 돼야 돼요. V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50V가 인가됐다라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20V, 그럼 여기는 30V라고요.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합친 값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V1 플러스 V2가 V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V1. V1은 우리 배웠죠? V는 IR이라고 배웠죠? V는 IR. 그래서 V1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IR1이 된 거고요. 자, V2 같은 경우는 전류 곱하기 R2가 되겠죠. V는 IR. 그래서 I 곱하기 R2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IR1 플러스 IR2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공통으로 있으니까 전류가. 그래서 I로 묶으면은 R1 플러스 R2에다가 곱하기 I가 돼요. 그때 여기서 이 R1 플러스 R2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직렬 접속에서의 바로 합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합성 저항. 합성 저항. 저항을 다 합친 값. 그래서 요 직렬 접속일 때는 자, 합성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시면 돼요. R1 플러스 R2. 그냥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저항의 개수랑 상관없어요. 만약에 저항이 직렬로 이렇게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R1, R2, 자, R3다. 그럼 이때의 합성 저항값은 얼마냐? 이때 합성 저항값 뭐 R0도 되고요. 뭐 RT도 되고요. 토탈. RT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다.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죠? 직렬 접속일 때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합성 저항. 그래서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다. 산술적으로 그냥 더하시면 된다고요. 이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죠. 자, 저항기 R인 저항 N개를 직렬로 접속한 합성 저항.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저항 몇 개? N개를 자,
직렬로 접속했을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하래요. N개를. 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저항값이 만약에 2옴이다. 자, 똑같은 크기의 저항 2옴 저항을 자, 지금 몇 개를 지금 연결을 한 거냐면은 만약에 10개. 자, 10개를 자, 연결했다고 할게요. 10개. 자, 그럼 이때는 얼마냐? 합성 저항값이 얼마냐? 2옴짜리 10개를 지금 연결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쭉 더해서 2 더하기 2. 총 몇 개? 이런 걸 몇 개 더한 거예요? 10개를 지금 더한 거잖아요. 10개. 그럼 얼마예요? 합성 저항이. 25옴이 되겠죠. 25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굳이 다 일일이 더할 필요가 없다고요. 같은 크기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N 곱하기 R. N 곱하기 R이라고 NR.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지금 몇 개? 10개를 지금 연결했어요. 근데 그 저항의 크기가 2옴이에요. 얼마 나와요? 딱 20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저항을 여러 개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저항의 크기에다가 연결한 개수만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R0는 합성 저항은 NR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전류. 이거는 이제 옴의 법칙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옴의 법칙으로. 자, 보세요. 자, 옴의 법칙에서 전류 I는 R분의 V라고 했죠. 그죠? I는 R분의 V. 근데 만약에 저항이 1개라고 한다면은, 자, 전체 전류 I는 R분의 V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항이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준다? 바로 R0분의 V. 그러니까 전압을 합성 저항으로 나누어 주면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전류. 그죠? 전전류. 그래서 여기는 R1 플러스 R2가 합성 저항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V를 이용해서 바로 전체 전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바로 전압 분배 법칙, 분압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 자, 저항과 전압은 비례한다라고 했죠. 비례. 그래서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한다? 합성 저항, 전체 저항분의 R1이 되겠죠. 왜? 비례하니까. 그래서 전체 저항분의 R1 곱하기 V. 이게 바로 V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이 V1이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그럼 V2는 전체 저항분의 R2 곱하기 전압값.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전압은 저항에 뭐한다? 비례 분배된다. 전압은 저항에 비례 분배된다. 이런 거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똑같은 회로예요. 이렇게 직류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자,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인가됐다고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인가되는 전압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00V가 인가됐다고 할게요. 200V. 그런데 이 저항과 이 저항의 비율. 자, 저항의 비가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할까요? 1대 4라고 할게요. 1대 4. 그러니까 얘가 1옴이면 얘는 4옴이고요. 얘가 2옴이면 8옴, 3옴이면 12옴. 이렇게 1대 4라는 거예요. 저항의 비가 1대 4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값이 얼마냐? 그럼 여기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리겠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여기에 걸리는 자, 전압, 이걸 V2로 할게요. V2는 비율이 1대 4니까 1 플러스 4분의 뭐라고요? 4라고요. 4. 여기 얘가 4니까. 그죠? 4 곱하기 몇 볼트? 전체 전압이 200볼트.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200볼트. 그거 얼마예요? 이거 계산해 주면은 160볼트가 나오죠. 160볼트. 그죠? 그러면 여기에 160볼트가 걸리고 여기에 나머지 40볼트가 걸리겠죠.
그죠? 자, 저항의 B가 1대4인데 걸리는 전압의 B도 똑같이 1대4가 나왔잖아요. 40V, 160V, 1대4 똑같죠? 그래서 예, 전압은 저항에 비례 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걸리는 전압은 더 커진다고요. 어떨 때? 직류로 접속했을 때, 직렬 접속됐을 때, 직렬. 그죠? 직렬. 자, 이게 바로 직렬 접속일 때의 예,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반대로, 자, 병렬 접속일 경우를 볼게요. 병렬. 자, 병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란히, 그죠? 이렇게 있는 것을 지금 병렬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나란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그럼 병렬 접속일 때는 이제 직렬 접속과 반대로 이때는 뭐가 일정하냐? 전압. 자, 전압이 일정하고요. 전류가 분배가 돼요. 자, 아까 직렬 접속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고 했어요?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고, 자, 전압이 분배됐었죠? 그죠? 근데 병렬 접속일 때는 달라요. 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지금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A가 흘렀다고 할게요. 10A가 흘렀다고 하면 요 I1과 I2가 있어요. 자, 지금 전류는 달라요. 전압은 일정하지만 전류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여기에 만약에 I1에 4A가 흘렀잖아요. 이쪽으로 4A가 흐르면 나머지 몇 암페어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나머지 6A가 남았죠. 나머지 6A는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전류와 저항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죠. 반비례. 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반비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R1과 R2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R2가 더 크다. 크기가 R2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전류의 값은 그 반대로 I1이 더 크다고요.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렬 접속일 경우에는 전압은 일정하지만 전류는 분배된다는 거예요. 분배. 그러니까 저항 값에 따라서 이 전류의 값이 결정이 돼요. 근데 단자 간의 전압은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R1과 R2가 지금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뭐가 똑같냐?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가 서로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같아요. V1과 V2가 똑같아요. 뭘로 똑같냐? 이 V와 똑같다고 이렇게 다 같은 값이에요. 같은 값. 이렇게. 아시겠죠? 똑같아요. 전압은 똑같아요. 전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일단 여기는 자, 전류를 이제 기준으로 볼게요. 전류를 I는 I1 플러스 I2가 되겠죠. 그죠? 그죠? 자, 흐르는 물의 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물로 보시는데 자, 보세요. 물로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수도배관. 자, 수도배관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수도배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 100만큼의 물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100만큼이 들어왔어요. 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70이 일로 흘렀고요. 그 나머지 30은 어디로 가요? 역류하지 않겠죠. 어디로 가요? 일로 이렇게 가겠죠. 30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은 나가는 양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더하면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쪽으로 전류가 I만큼의 전류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전류는 물로 보시는데 물이랑 똑같아요. 이쪽으로 나가는 그 전류의 양과 자, 이쪽으로 가는 전류의 양과 이쪽으로 가는 전류의 양을 더했을 때 얘랑 같아야 되는 거죠. 중간에 어디 새어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누설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전류 I는 I1 플러스 I2가 되는 거예요. I1과 I2를 더하면 이 전전류가 나와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병렬일 때, 병렬. 자, 그럼 여기서, 자, I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I1은 저항분의 전압, I는 R분의 V. 그러니까 R1분의 V가 되겠죠? 여기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니까. 그럼 I2는
요 저항 R2 이쪽에 흐르는 전류니까 R2분의 V가 된다고 이렇게. I1, I2씩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자, 여기도 V가 있고 여기도 V가 있네요. 그죠? 여기도 V가 있고 V가 있어요. 그럼 V로 묶어주면 남는 거는 R1분의 1 그리고 여기는 R2분의 1 남았겠죠. 그죠? 이렇게 묶인다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V는 IR, I는 R분의 V. 자, 그럼 뭐냐? 이거지, 이거. 그럼 이게 합성 저항이냐? 이게 합성 저항이냐? 아니죠. 자, 이게 뭐냐, 이게 R분의 1이에요. 맞죠? 왜냐면 I는 R분의 V잖아요. I는 R분의 V. 그쵸? 자, I는 R분의 V라니까 R분의 V. 그러면 지금 이 값이 R분의 1인 거예요. 이게 R이 아니라 R분의 1인 거잖아요, 이게. 맞죠? R분의 V니까 이 값이 R분의 1이라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R이 아니에요. R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R분의 1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이 합성 저항이 아니라 이게 합성 저항이죠. 이게 합성 저항이죠. 그쵸? 그럼 서로 뒤집어 보세요. 그럼 뭐야? R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분의 1이라고요.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이게 합성 저항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지금처럼 이제 저항이 두 개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항이 하나 더 붙을 수 있겠죠. R3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 하면 되죠. 플러스 R3분의 1. 그럼 여기도 플러스 R3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저항이 계속 늘어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우리 통분이라는 개념 알죠? 통분이라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통분. 자, 이거 통분할 거예요. 통분. 그 얼마냐? R1과 R2니까 R1 곱하기 R2 분의 여기는 뭐가 돼요? R2 플러스 여기는 R1이 되겠죠. 그죠? 통분하는 거, 통분. R1분의 R1 곱하기 R2 분의 R2 플러스 R1. 이게 통분한 거예요, 통분.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R1 곱하기 R2분의 R1 플러스 R2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거 분의 1이에요. 이거 분의 1. 그러면 뭐냐? 결국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합성 저항입니다.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합성 저항. 이게. 합성 저항. 자,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로. 자, 여기가 4옴이고요. 여기가 5옴, 이렇게 5옴이라고 할게요. 그때, 자, 합성 저항 구하래요, 합성 저항.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자, 그러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합성 저항은. 간단하다고요. 더한 거 분의 곱한 것 4 곱하기 5. 이게 합성 저항이에요.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이렇게. 됐나요? 더한 거 분의 곱한 거. 이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합성 저항. 합성 저항은 전류분의 자, 전압인데 자, 얼마라고 이게? I는 얼마나 I가 얼마에서 I는 이거라고 했죠, 이거? 그죠? 이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분자에 V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남는 거는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한 거 분의 곱한 거다. 이게 병렬일 때, 병렬 접속일 때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는 저항이 딱 2개밖에 없어서, 자,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항이 3개다. 응? 그럼 저항이 3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항이 3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이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 이거는?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자,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자, 통분할 건데, R1, R2, R3. 그죠? 분모에 R1, R2, R3가 있죠? 그럼 통분해주면은 R1 곱하기 R2 곱하기 R3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R1을 제외한 R2 곱하기 R3가 들어가겠죠? R2, R3. 그럼 여기는 뭐가 곱해줘야 돼요? R2를 제외한 R1 곱하기 R3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곱해줘야 돼요? R3를 제외한 R1 곱하기 R2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의 역수죠? 이거의 역수니까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합성 저항은 R1 곱하기 R2, R2 곱하기 R3, R3 곱하기 R1분의 R1, R2, R3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저항이 3개일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건 잘 나오진 않지만 저항이 4개일 때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많아야 뭐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크기가 같은 저항 N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 이거는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어요. 손도 안 대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렬로 지금 저항이 무수히 많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연결된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4옴이다. 여기도 4옴이고요. 여기 4옴이고요. 여기도 전체 4옴이에요. 4옴. 전체가 4옴이에요. 자, 그럼 이런 저항을 몇 개로 할게요? 이거를 10개? 10개. 자, 10개를 병렬로 연결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를? 이거 다 어떻게 구해요? 이거 다 이렇게 하네. 4분의 1 더하기, 다 이거죠.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더해요. 4분의 1 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병렬이니까. 자, 그럼 이거 얼마, 이거? 이게 얼마, 이게? 이 값이? 4분의 1을 10개 더했죠. 그죠? 4분의 1을 10개 더했어요. 그러면 4분의 10이에요. 맞죠? 그거 분의 1이에요. 그럼 역수를 취하면은 10분의 4가 돼요. 보이시나요? 4옴짜리를 몇 개 연결했다고요? 10개 연결했대요, 10개. 4옴짜리를 10개 연결했대요. 그래서 10분의 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의 저항 N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저항의 크기를 연결한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크기가 전부 같다라는 전제 하에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크기가 다르면 성립 안 돼요. 그죠? 예, 같은 크기일 때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전압은, V는 IR. 그죠? 간단하죠? V는 IR이니까 요 전류에다가 예, 합성 저항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2개라고 했을 때. 그죠? 예, V는 IR이다.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이게 합성 저항이죠.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자, 그리고 이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게 지금 중요해요. 자,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좀 쉬워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자, 좀 가로로 그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R1이고요. 여기가 R2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I2예요. 그리고 전전류 I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I는 I1 플러스 I2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 2개 합친 게 얘랑 같아야 돼요. 2개 합친 게. 자, 그러면 여기서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어떻게 구하냐? 자, 이런 거죠. I1은 일단 저항 2개는 일단 합쳐요. R1 플러스 R2 일단 합쳐요. 자, 그거 분해. 자, 지금 R1에 흐르는 전류 크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R1을 넣어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R1을 넣는 게 아니라 R2
R2를 넣는 거야, R2. 그러니까 전압을 구할 때는 여기가 R1이 되겠죠. V1은 R1. 근데 전류를 구할 때는 반대라고요, 반비례. 그래서 여기는 R2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다 곱하기 전전류 I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그럼 I2는 R1 플러스 R2분의 뭐가 들어간다고요? R2가 아니라 R1이 들어간다고요. 반비례하니까 이게 2면 1이고 1이면 2예요. 반대로 예? 반비례 관계 곱하기 전전류 I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달라요. 직렬 접속일 때랑 병렬 접속일 때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항의 직병렬. 자, 회로를 보다 보면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이 같이 있는 이유지. 보세요. 이 그림처럼. 자, 이 그림이 조금 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좀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랑 같은 회로예요. 이렇게. 같은 회로. 응? 그래서 여기가 지금 R1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R2, 여기가 R3예요. 이렇게. 응?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여기는 병렬이죠. 병렬. 예, 병렬인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이건 또 직렬이에요. 직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직렬과 병렬이 지금 같이 있는 형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먼저 병렬로 접속되어 있는 이 부분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합성 저항을. 여기 합성 저항 구하세요. 뭐예요? R2와 R3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것. 이렇게. 맞나요? 병렬 접속이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회로가 좀 더 간단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더 간단하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기준대로 R1인 거고요. 여기가 R2 더하기 R3분의 R2 곱하기 R3가 되겠죠. 지금 여기 합성저항 구한 거니까. 합성저항.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서로 어때요? 직렬. 그죠? 직렬이니까 자, 여기에서의 합성 저항은 얼마가 돼요? R1 플러스 산술적인 합으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게 바로 합성 저항이 되는 겁니다. 병렬 접속 됐고요. 그 다음 직렬 접속까지 됐잖아요. 여기서 저항의 직병렬 접속인 경우에도 쉽게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항의 접속, 그죠? 저항의 접속 그리고 오음의 법칙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